네,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 정임용이고요. 일단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강의인데요. 강의 계획서 먼저 읽어보고 궁금한 거 이제 제가 질문 받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좌명은요. 일단은 기본 이론반이고요. 2개월 8주 코스입니다. 8주. 그래서 8주 만에 우리가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나갈 건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강의 날짜는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고요. 총 8주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 시간대에 매주 할 거예요. 9시부터 2시까지고요. 보통 이제 한 1시 5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마칠 겁니다. 자, 강의 내용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수학 과목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반적인 흐름 분석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이나 뭐 증명 공식에 나오는 증명들 있죠. 복잡한 거 그런 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수학 1, 그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며 어렵고 복잡한 증명보다는 실전 위주의 공부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기본 이론반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원래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그렇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배웠으면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사실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인데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는 다루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다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풀이법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뭐 1번 풀이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1번 풀이법, 2번 풀이법, 3번 풀이법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풀어낸단 말이죠. 자, 근데 풀이법이 하나만 있는 경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산술기하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부정 방정식을 풀어낸다든가, 나머지 정리를 푼다든가, 나머지를 찾는 거, 자, 그런 문제들은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겠죠, 그죠? 암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수학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 배워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수학 1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배워요. 이게 문과 과목이에요.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문과 과목 세 과목을 엄밀히 따지면 네 과목이죠. 공통수학 1학년 때 1학기, 2학기 공통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2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 기본 2학년 2학기 때 배우죠. 그래서 네 과목을 8주 안에 끝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거의 뭐 한 과목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쑥 훑고 넘어가는 순으로 될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문과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문과.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미분을 안 배웠다 손 들어보세요. 미분을 전혀 다뤄본 적이 없다. 미분, 적분, 미적분 다 배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8주 만에 그렇게 나갈 거고요. 일단 매주 1교시에 수업 시작 시부터 20분간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오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뭐 짧게는 10분 정도 그렇게 해서 퀴즈를 풀고요. 그거를 1교시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를 나갈 거예요. 네, 그런 순으로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일단은 오늘이죠. 9월 4일 목요일 날 개강을 했고요. 자, 1교시에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교시부터는 수체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3교시 때 시계 연산 배울 거고요. 시계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좀 외울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뭐 나머지 정리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1교시 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퀴즈를 치고요. 그다음에 방부등식 배울 겁니다.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네, 그렇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퀴즈를 치고 도형의 방정식부터 이게 2학기 들어가거든요. 1학기 2학기.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여기서 이제 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뭐 부등식의 영역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파트 배우고요. 삼각함수까지 이제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부터 하면은 수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수요일 날 돼 있죠. 10월 2일 날 우리가 목요일 날 원래 수업인데 수요일로 좀 바꿔가지고 보강을 할까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요일 날 9시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주 월요일 날 시간 안 된다. 금요일 날 시간 안 된다. 금요일 안 되죠. 수요일 날 시간이 다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수요일 날 안 된다. 네, 내려오세요. 일단 그때 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을 같이 한번 짜보죠. 일단 그리고 뭐 10월 9일 날은 휴강을 할 거고요. 그럼 10월 9일 날은 우리가 한글날이기 때문에 휴강하고요. 어차피 이제 8주 코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이제 수원의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원이 끝이 납니다. 그다음 미적분과 통계 기본은 한 2주 반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함수의 극한 연속부터 미분법, 적분법 요거 보세요. 10월 23일 날 보면 미분, 적분 한꺼번에 배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거의 이제 한꺼번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미적분을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날 이제 꼭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종강할 때 우리가 순열조합, 확률 통계 파트 쭉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파트는 좀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꼭 오셔야 되는데 혹시 빠질 거면 앞부분에 빠지세요. 알겠죠? 뒤에 빠지면 안 됩니다. 뒤에 뭐 미분적분이랑 확률 통계 이거는 거의 미적분을 한 2주 만에 쭉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주 만에 끝을 낼 겁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예, 질문하세요. 예. 예. 상관없습니다. 책이 필요해요. 그게 낫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려 이 책을 쓰고 있어요. 2년 전에 책을 쓰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예. 새 책 나오기 전까지 빌려줍니까? 예, 한번 갔다 오세요. 다녀오세요. 예, 다녀오세요. 책을 빌려준다고요. 쓰면 안 되고. 빌려줘. 새 책이 또 나와요. 뭐가 또 바뀔까? 오타는 바뀐 게 없던데. 그 표지만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까? 일주일 전에요? 좀 풀어보니까 문제 어때요? 쉽죠? 네, 쉽습니다. 쉬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조금 네모난 정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 문항을 이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 차이점이. 그거를 맞추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제가 알아서 끊겠습니다. 보통 이제 1시간 하면 한 번 끊고
그 다음에 뭐 한 1시간 반 하다가 한 번 끊고, 예, 보통 쉬는 시간 한 3번 정도, 예,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 뭐 합니까? 수학이랑 과학이요. 아, 힘든 게 과학, 예, 사회, 예, 과학이요. 수학이랑 뭐 한다 그랬죠? 과학 한다 그랬죠? 수학 과학이 많구나. 과학이 네 과목이죠. 그렇죠. 그럼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 뭐 이렇게 합니까? 사회도 네 과목이죠. 세 개예요. 뭡니까? 네,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그렇게 세 개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들고 왔습니까? 네. 네, 그럼 집합 먼저 나가보죠. 자, 집합 명제. 네, 앞부분 쉬우니까 쑥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페이지에 집합. 집합 보면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집합이 뭡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 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대상을 명확 구별 모임, 이 세 가지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게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의 모임은 집합이에요? 집합이 아니에요? 2의 배수의 모임. 집합이 될 수 있죠. 그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의 배수의 모임. 2, 4, 6, 8, 10 쭉쭉쭉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쁜 꽃들의 모임.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 아니죠?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쁜지 안 예쁜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그거는 집합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이번에 원소라고 하는 것은 2번에 1번. 자,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원소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 A가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그래서 소문자 A가 원소입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기호로는, 자, 이거 삼지창 들어가는데요. A는 어디에? 스몰 a는 집합 A 대문자 A에 포함이 된다. 요게 이제 일레멘트, 원소가 영어로 엘레멘트입니다. 그래서 E의 약자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E의 약자입니다. E의 약자. 그래서 엘레멘트, 원소죠, 원소. 그래서 원소 기호입니다. 그러면 A가 집합 A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소 기호인 엘레멘트, 이렇게 3개짜리를 기호로 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집합을 표시하는 데는 흔히 대문자 ABC 쭉쭉쭉 XY 등을 쓰고, 집합의 원소를 표시하는 데는 흔히 뭘 써요? 소문자 ABC 쭉쭉쭉 XY 등을 쓴다. 그렇죠? 예. 집합은 대문자들을 주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대문자를 쓰고, 원소는 흔히 보통 이제 소문자들을 씁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원소를 대문자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3, 4번 별표를 살짝 치겠습니다. 살짝. 네, 3, 4번. 집합에서 원소의 나열 순서는 관계가 있다 없다? 나열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즉 1, 3, 5라고 하는 집합과 3, 1, 5라고 하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에요. 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열 순서는 관계 없어요. 자, 4번에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를 되풀이해서 적지 않습니다. 됩니까? 되풀이해서 적지 않아요. 즉 1, 1, 2, 2, 3은 1, 2, 3 하나로 적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풀이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로만 적겠습니다.
자, 5번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나오죠. 유한집합 말 그대로 유한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고요.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 그럼 무한집합이라고 하겠죠. 자, 공집합은 집합 중에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빌공짜 비어있다라고 해가지고 공집합으로 얘기를 하고요. 0도 없습니다. 그죠? 0도 없기 때문에 0도 없다.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냅니다. 집합 안에 0도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자, 이걸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집합. 자, 영어로는 뭐 empty set입니다. empty set. 자, 비어있는 집합, 텅 비어있는 집합. 그럼 이 공집합은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집합을 이렇게 괄호로서 표현을 하거든요. 요 안에 어떤 원소들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같은 의미입니다. 공집합. 자, 이게 집합이에요. 공집합. 자, 2번, 3번 할 차례죠. 자, 일단 5번에 3번 보면 공집합 요거 살짝 별표 하나 할게요. 중요합니다. 공집합. 집합 중에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다. 기호로는 공집합 또는 괄호만 덩그러니 괄호만 있죠. 그죠? 괄호 안에 어떤 원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3번의 집합의 표시법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 하나하나를 나열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즉 1, 2, 3, 4와 같이 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됩니까? 이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조건 제시법은요? 그 집합의 원소들만이 공통으로 가지는 어떤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즉 X에 대하여, 자,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X에 대하여 X의 조건. 오른쪽에는 X의 조건을 적어놔요. 자, X에 대해서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조건 제시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2, 4, 6, 8 쭉쭉쭉.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뭐라고요? 밑에 있는 거는 원소 나열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제시법이 주어지면 원소 나열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겠어요? 자, 반드시 X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원소 나열법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A에 대한 모임이구나. 얘는 X에 대한 모임이구나. A에 대한 모임. A는 뭐예요? 2의 배수. 그러면 어떻게 써요? 2, 4, 6, 8 똑같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A에 대한 모임인지 X에 대한 모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0으로 따지면 이게 주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모임인데요. A는 2, 4, 6이고요. X는 2, 5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집합이 되겠습니까? 2, 4, 6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X는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한테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모임, A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A에 대한 모임을 찾아내라라고 한 거죠. 근데 X는 의미 없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인데 X는 A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A는 X는 1, 2예요. 자, 그럼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예,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예, A를 찾으라 했죠. 그럼 A는 뭐예요? X에, 자, 이 마이너스를 이항합니다. 그럼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는 X 플러스 1이네요. X가 뭐예요? 1, 2니까 대입을 하세요.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나타내고자 하는 조건 제시법인가를 잘 판단을 합니다. 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뭐 가우스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1번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까? B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B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입니다. 그림. 그렇죠? 벤이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보이죠? 그죠?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고 하는 집합에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가죠. 그죠? 뭐가 작은 거예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A가 B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즉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가 B의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돼버려요. 그죠?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됩니까? 안 되는 원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집합 A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임의의 집합은 임의의 집합 밑줄 쳐주세요. 임의의 집합. 임의의 집합 밑줄 치겠습니다. 2번에 1번에 2번 있죠? 임의의 집합. 수학에서 앞으로 임의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으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모든. 임의의 모든입니다. 모든 집합은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집합, 그냥 임의의 집합 A는 A라고 하면 A는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의의 집합은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자,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되겠습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거죠. 이제 유한 집합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원소의 개수를 한번 세보죠.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일단은 원소 한 개짜리 먼저 해볼까요? A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 찾아봐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원소 다 찾아보죠. 자, 먼저 공집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가 원소 두 개다. 그러면은 부분 집합 다 찾아봐요. 일단 공집합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몇 개인가요? 4개네요. 그죠? 얘는 2개. 자, 이런 식으로 2개, 4개 한번 적어보죠. 자, 그럼 A가 1, 2, 3이에요. 이때는 공집합 또요 1, 2, 3 1, 2 원소 2개짜리 1, 3 1, 3 그 다음에 뭐 2, 3 그 다음에 1, 2, 3 자, 이건 몇 개예요? 8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잡아보면은 일단은 2의 1승이고 2의 2승이고 2의 3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원소가 n개짜리면 몇 개가 되겠나요? 2의 n승계가 되겠죠.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그죠?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래서 집합 A가 A1부터 AN이다. 원소 개수가 n개예요. 원소 개수가 n개일 때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까지가 됩니다. 2의 n승까지.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승까지. 자, 3번에 특정 조건에서 부분집합의 개수 돼 있죠.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집합 A가 A1부터 AN입니다. L은 지금 N보다 작다고 돼 있죠. L은 N보다 작아요. 특정한 L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한 L개를 포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L개는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부분집합 쭉 찾은 다음에 L개를 다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L개를 미리 뽑자. 그럼 몇 개예요? 몇 개 남았어요? N-L개가 남겠죠? 그래서 그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가 반드시 포함돼요. 2가 반드시 포함된다 그러면 2는 미리 뽑아 놓으세요. 2는 미리 뽑아 놓으면 1과 3으로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다는 거죠. 1과 3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요거죠. 1과 3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요거잖아요. 여기다가 뭐만 채워주면 돼요? 2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얘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요 놈은 2와 3, 얘는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네, 4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개 나오는데 이 4개가 결국 뭐랑 같다는 거예요? 얘는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 1과 3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2승계랑 같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미리 뽑아놓고 부분집합 쭉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미리 뽑아놨던 원소들 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L개, 특정한 L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요? 2의 n-L개 되겠죠. 자, 이번에 집합 B가 A1부터 AN입니다. AN에서 특정한 K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외한다는 말이죠. 그죠? 제외한다는 말은 마찬가지예요. 제외하세요. 버리세요. 2를 제외합니다. 버리고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미리 뽑든 반드시 포함하든 제외하든 버리든 똑같습니다. 집합의 개수가. 맞죠? 그래서 어떻게 K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K개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2의 n-K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L개는 포함하고 K개는 포함하지 않는다. L개 포함하니까 L개 미리 뽑고 K개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K개는 제외하세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n-L-K개죠. 그래서 2의 n-L-K승계가 되겠어요. 자, 뭐 어렵진 않죠. 자, 보충학습 보면은 부분집합 나와 있는데 두 집합 AB에서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A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X가 A에 들어가면 X는 B에도 들어간다가 성립하면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즉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모든 X가 A에 속하는 모든 X가 어디도 들어가요? B에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때는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고요? 자, 포함을 뜻하는 컨테인을 쓸 거예요. 컨테인. 자, A가 B에 포함된다, 포함한다, 컨테인. 그래서 이 약자 C를 약자로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기호는 뭐예요? A는 B에 C를 씁니다. C를. 알겠죠? 포함된다. 자, 그리고 뭐 이번에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우리가 봤던 거고요. A는 뭐예요? 공집합이네요. 그죠? 공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해봤자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2의 0승계 한 개. 집합 B는 A1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이네요. 공집합과 A1을 원소로 갖는 집합 몇 개요? 2의 1승 두 개. C는 원소 두 개짜리니까 2의 2승 네 개. D는 원소 n개짜리네요. 2의 n승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집합의 상등은요. 상등이라는 말은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서로 같다라는 소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 되고 B는 A의 부분집합 되면 되겠죠. A랑 B랑 같으면 됩니다. 그때 성분이 서로 같다. 즉 원소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나오죠. 요 별표를 좀 칠게요.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은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 말 그대로 진짜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제외한다. 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의 안쪽에 있는 것만 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되고 뭐는 아니에요? A는 B랑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자, 그럼 진부분집합 다 찾아보세요 했으면 여기서 진부분집합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진부분집합 A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진부분집합 찾으세요 하면 얘만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개 나오나요? 3개다. 그러면 2의 2승계였죠? 2의 2승계에서 한 개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자기 자신입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만 제외. 얘는 진부분집합 빼기 1. 얘도 2의 3승 빼기 1. 자기 자신만 제외.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 개수는 2n승계 빼기 1개. 빼기 1개입니다. 빼기 1개. 자, 그다음 보충학습의 멱집합 별표 좀 칠게요. 멱집합. 자, 파워셋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멱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멱집합. 그래서 얘를 멱집합을 어떻게도 쓰냐면 뭐 P입니다. PA 혹은 2의 A승 혹은 2의 P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A의 멱집합이겠죠? A의 집합 A의 멱집합이다. 자, 그러면 멱집합의 정의는요. 요겁니다.
x들의 모임인데요. 자 보세요. 조건 제시법인데 뭐 들어갔어요? 소문자 안 들어가고 대문자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대문자. 집합 원소가 지금 대문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x는 뭐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건 뭐예요? x는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다 모아놓은 집합 자체, 그 집합이 멱집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과 2다. 그러면 pa는 뭐가 되겠어요? pa는 공집합. 자 부분 집합 쭉 나열하세요. 1, 2, 그 다음에 1과 2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중에 원소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A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4개. 멱집합에 A의 멱집합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2의 4승계가 되겠죠. 그죠? 2의 4승계. 이해됩니까? 2의 4승계.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멱집합이기 때문에 멱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디다가 2의 지수에다가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집합의 연산입니다. 요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잘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집합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집합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합, 교, 여, 차 요거만 있습니다. 그럼 합집합은 뭐냐면 자 A와 B의 합집합은 A 유니온 B라고 하면서 U를 씁니다. A, U, B는 X에 대한 모임인데요. X는 어디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고 또는 동그라미 해볼게요. 또는 자, X는 A에 들어가고 또는 X는 어디에도 들어간다? B에도 들어갑니다. X는 A에 들어간다. 또는 X는 B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만 하나 그려놓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A, B. 당장 우리가 전체 집합은 U로 줬거든요. 전체 집합은. 자, 요 U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서 요걸 이제 우리는 유니버셜 셋이라고 불러요. 유니버셜. 우주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U로 많이 적습니다. 전체 집합은 U다. 전체 집합이 있고 거기서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A 합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도 들어간다. 그러거나 아니면 혹은 어디도 B에도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 합쳐 놓으면 되겠어요. 자, 교집합은 뭐가 되나요? 교집합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 조건 제시법에 그리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AND의 의미를 가지면은 교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은 요게 되겠죠. A도 들어가고 동시에 B에도 들어가는 거. 자, A 교집합 B. 자, 우리의 집합은 다 선수예요. 굉장히 잘해요, 집합은.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도 1학년 때 들어가면 집합 배우죠?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3월 달에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처음 들어가면 집합 배워요. 집합은 굉장히 잘한다고요. 그렇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좀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집합이 있거든요. 여집합은 컴플리먼트. A의 여집합 바깥쪽에 바깥쪽. A가 아닌. 근데 전체 집합 안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집합이에요. A의 바깥쪽. 그래서 A의 컴플리먼트. A의 여집합. 어디에는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 거. A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를 우리는 여집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연산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A 차집합 B는 A에는 들어가는데 어디에는 안 들어가요? B에는 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A 차집합 B로 나타냅니다.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순수한 A다. 그래서 순수하게 A에만 들어가는 순수 A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충학습의 별표를 하나 또 칠게요. 서로 소라는 의미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서로 소라는 거는 뭐냐면 집합이 서로 소다. 디스조인트하다. 조인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디스조인트. 만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집합이 서로 소다. 그럼 서로 소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박스 쳐놓으세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 두 문제나 나왔었어요. 서로소의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문제를 준다고 막 문제 주면서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고 뭐 C와 뭐는 서로소이고 서로소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풀 수 없게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서로소라고 안 주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주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했으면은 서로소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2번에 집합이 연산에 관한 여러가지 성질을 한번 보죠. 2번에 1번에 A 합집합의 공집합은 A다. 맞죠?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A 나오겠죠. A에다가 교집합,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공집합 되겠죠. 그죠? A에다가 공집합 없는 걸 교집합하면 공집합. A 교집합에 A의 여집합 뭡니까? 예, 공집합 되겠죠?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되겠죠. A와 A 바깥쪽을 합집합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 자, 이번에 A 바깥쪽에 바깥쪽이니까 안으로 다시 들어오죠. A입니다. 공집합의 여집합 뭐예요? 전체 집합 되겠죠. 없는 거에 바깥쪽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 전체 집합 될 거예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요. 공집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조금 별표를 합니다. 3, 4번.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거를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뭐가 작은 거예요? A가 작은 거죠. 그죠? A에서 B를 뺐더니 즉 순수하게 남은 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A가 B에 쏙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4번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가 A다. 뭐가 작다는 소리일까요? 예, 교집합이 A니까 A가 작다는 소리예요. A 합집합 B가 B예요. 뭐가 작다는 소리예요? 그쵸, A가 작다는 소리죠. 작다. 그럼 B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합집합이 B가 나왔으니까 뭐가 크다? B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건 이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문제에서는 안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준다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A 교집합 B가 A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럼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은 뭐 쭉 읽어만 보시고요. 밑에 4번 보세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과 원소의 개수입니다. 교환법칙 성립해요.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 벤 다이어그램 떠올리면 당연히 같죠. 그죠? A 합집합 B도 B 합집합 A랑 같습니다. 결합법칙 A 교집합. 결합법칙은 그쵸, 괄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쵸?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A 교집합 하는 거랑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교집합 하는 거랑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결합법칙은 연산이 어때요? 교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이면 합집합 연산이 같을 때만 우리가 결합법칙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세요. 보면 뭐라 돼 있어요? 결합법칙의 위에 거는 A 교집합의 괄호하고 B 교집합 C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교집합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합집합 교집합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산이 둘 다 같을 때만 우리가 결합법칙을 쓸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은 분배랑 드 모르간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드 모르간 법칙. 자, 분배 법칙 별표를 살짝 치세요. 자, 분배 법칙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뭘 분배하냐면 뭘 분배하겠습니까? B 합집합 C. 자, 요거는 교집합, 요거는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배합니까? 자, A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A 교집합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연산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분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B에 합집합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변을 좌변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A 교집합이죠. 그죠? A 교집합을 인수분해 한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수분해 뭐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게 기본이죠. 그럼 A 교집합을 묶어내면은 뭐만 남아요?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제 B 합집합 C, B 합집합 C. 자,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다. 여기서는 뭐가? A 합집합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배되면은 A 합집합의 B에 그다음에 교집합의 A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A 합집합이잖아. 그럼 A 합집합 묶어내면 뭐가 남아요? B 교집합 C가 되는 거죠.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넘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드 모르간 법칙은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어떻게 되겠냐고요? A의 여집합에 교집합이 어떻게 바뀌어요? 합집합으로 바뀌면서 B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 벤 다이어그램 떠올려 볼까요? A 교집합 B의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체 집합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었어요. 교집합의 전체 바깥쪽이니까요. 교집합의 바깥쪽. 교집합만 빼고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맞나요? 교집합만 빼고 잡으면 돼요. 자, 요거만 빼고. 자, 그럼 얘는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맞는지만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자, A의 여집합입니다. A 여집합. A 여집합은요. A의 바깥쪽이죠. A 바깥쪽. A 여집합. 여기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 자, 여기죠. 두 개를 어떻게 합집합하라는 거죠. 합집합하니까 뭐 남아요? 교집합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드 모르간 법칙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합집합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교집합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에요. 뭐 두 개짜리만 알면 되고 뭐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알 필요 없어요. 밑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흡수 법칙은 뭐 당연한 거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A 교집합에 A 합집합 B는 뭐예요? A 합집합 B가 큽니까? A가 큽니까? 합집합 B가 크잖아요. 그쵸? 그럼 교집합했으니까 뭐가 작아요? A가 작은 거죠. 교집합 한다는 거는 작은 걸 택하는 거죠. 그쵸? A예요. A. 그 다음에 A 합집합에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와 A 뭐가 더 커요? A가 크죠? 그래 합집합하면 큰 거 택하라는 거예요. A입니다. A. 자, 그 다음에 6번에 모든 집합 A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A입니다. 자, 모든 집합 밑줄 쳐보세요. 모든 집합. 자, 모든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A 합집합 X가 A다.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나요? A가 모든 집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A가 그러면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제일 크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럼 전체 집합에 교집합에 X를 했더니 전체 집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X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X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의 X가 A입니다.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합집합을 했더니 X랑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크다는 건데요? A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쵸? A가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작으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집합 A이기 때문에 A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X는 공집합보다 작으니까 뭐밖에 없겠어요? 공집합밖에 될 게 없겠죠. 그래서 X는 공집합이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오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로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NA로 나타내면 NA는 뭐냐? 집합 A의 넘버입니다. 넘버. 원소의 개수. 넘버. 자, 그럴 때 1번에 A 합집합 B의 넘버는 NA 플러스 NB의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맞습니까? 네, A 합집합 A의 원소 개수에 B의 원소 개수를 더하면은 뭐요? 중복이 되잖아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 중복이 되니까 하나 빼자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 소일 때는 어때요? 특히 서로 소일 때.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공집합이다. 이 말은 서로 소라는 소리잖아요.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 틀렸습니다. 그죠? N의 A 교집합 B는 0일 때 이렇게 돼야 되죠. 즉 N을 앞에서 N을 지워버리세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N의 A 교집합 B는 0이므로 NA 합집합 B는 뭐예요? NA 플러스 NB랑 같겠죠. 자, 2번은 이제 3개짜리고요. 자, 1번, 2번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3, 4, 5번은 다 응용이니까 필요 없어요. 2번은 뭐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 개수 더합니다. NA 플러스 NB 플러스 NC에서 뭘 빼요?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 빼고요.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 빼고요. C 교집합 A의 원소 개수 빼고 두 개짜리 교집합 한 거 뺐어요. 너무 많이 뺐죠? 플러스 뭐요? 세 개짜리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거 뭐 증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집합 쫙쫙쫙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원소 개수 XYZ 뭐 이런 식으로 뭐 놓고요. 증명해 버리면 쉽게 됩니다. 증명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이고요. 일단 집합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집합 문제 있거든요. 자, 기출문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뭐예요? 집합 M이 1부터 8까지예요.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동그라미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항상 우리는 여집합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뭐만 빼면 되겠어요? 모두 홀수인 부분 집합 개수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인데요? 2의 8승계에서 홀수인 부분 집합 개수, 원소가 홀수가 되려면 1, 3, 5, 7의 부분 집합 몇 개예요? 예, 2의 4승계. 그 빼주면 답이죠. 2의 8승계 빼기 2의 4승계.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우린 여집합을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은 어때요? B차집합 A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자, 요거 한번 볼까요? A차집합 B는요,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A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요거는 딱 외웁니다. 그렇죠?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에서 A랑 교집합한 거니까 요거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나요? 정확히 똑같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그래서 요거는 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집합을 우리가 항상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그리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잖아요. A 차집합 B랑 합집합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그 말은 뭡니까? A 차집합 B랑 합집합 B 차집합 A. 자, 이것도 이제 자, 집합이 있어요. A 차집합 B랑 합집합의 B 차집합 A. 요거는 어떤 집합이에요? 이름 있는 집합입니다. 요거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죠. A에서 B를 뺀 거 순수 A와 B에서 A를 뺀 거 순수 B의 합집합. 요걸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 불러요. 자, 이거는 알아놓으셔야 되는 집합이에요. 자주 나올 겁니다.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쑥 들어가야겠죠. A랑 B랑 어때요? 네, 요 놈이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요 놈이 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A랑 B랑은 완전히 같은 집합이 돼 버려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입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 중 반드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예, 1번 되겠죠. 1번. 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예요.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가 1, 2, 3이고요. A 교집합 B는 2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는 집합 B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A가 1, 2, 3이고 A 교집합 B가 2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B는 2를 반드시 포함하고, 그쵸? 2를 반드시 포함하고 1과 3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2는 항상 포함하고 반드시 포함하고 1과 3은 제외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2는 포함하고 1과 3 제외하니까 총 몇 개 제외하는 겁니까? 총 3개 제외하고 전체 개수가 그럼 몇 개? 5개였는데 3개 제외하면 2개죠. 2의 2승계. 답 몇 개예요? 네, 그렇죠. 4개. 1번 되겠네. 1번. 자, 그럼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6번. 5번, 6번 두 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일단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은 일단 A 교집합 B가 뭐라 그랬어요? 1과 3이다 그랬죠. 그죠? A 교집합 B가 1과 3이다. A를 보니까 1은 있고요. 뭐는 없어요? 예, 3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겠죠.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가 3이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 X자 인수분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곱해서 마이너스 3 되고요. 더해서 2 되는 거 찾아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1, 3 있죠. 그죠? 마이너스를 어디 붙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A제곱의 개수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이렇게 적고요.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어요? X자로 계산을 합니다. 얘는 곱하면 1이고요. 얘는 곱하면 3이죠. 더해서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디 마이너스를? 예,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A-1에 A 플러스 3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어야 되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인 거죠.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2차 방정식은 두 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법 아니면은 근해 공식에 의한 풀이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수분해로 제가 2차 방정식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죠. A가 1일 때는 B라고 하는 집합이 뭐가 되겠어요? 넣어봅니다. 3, 1,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교집합이 뭐가 돼요? 1과 3 됐죠? 됐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됐고요. 여기서 B에서 차집합 A거든요. B에서 A를 빼봐라. 차집합하면 순수 B는 뭐 남아요? 네,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A를 공집합 0인가요? 공집합이 아니고 0이죠. 0을 원소로 갖고 그 다음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원소로 가졌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PA라 했잖아요. 뭘 물었습니까? P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뭐 PA는 뭔데요? 뭐 한번 찾아보죠. 자, 공집합 그 다음 또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리고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다시 집합으로 씌운 거. 그 다음에 얘는 0과 이런 거겠죠. 됩니까? 헷갈려도 할 수 있겠죠. 헷갈리면 요거를 A, 요거를 B 이렇게 보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결국 몇 개예요? 4개잖아. 4개. 4개니까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니까 몇 개예요? 2의 4승계. 자, 16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고요. 자, 7번 같이 볼게요. A가 1, 2, 3, 4, 5고요. B가 3, 4, 5, 6입니다. A 교집합 C가 C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다 그랬죠. A 교집합 C가 C다. 그럼 뭐가 작다는 소리예요? C가 작다. C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C가 작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합집합 C는 C다. 뭐가 크다는 겁니까? C가 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C는 어때요? A보다는 작고요. A 차집합 B보다는 어떻다고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럼 A 차집합 B는 뭐예요? A 차집합 B 찾아봅니다. 1, 2 되나요? 1, 2네요. A 차집합 B는 1, 2고요. A는 뭐예요? 1, 2, 3, 4, 5잖아요. 그러니까 C는 뭐예요? 1, 2보다는 커야 되고요. 1, 2, 3, 4,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부분집합의 개수 다 찾아내면 되는 건데 결국 1, 2, 3, 4, 5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1, 2, 3, 4, 5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그렇죠? 1, 2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예요? 그렇죠? 원소 개수 3개 남았죠. 이제 2의 3승까지. 답은 몇 개? 8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뭐 8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9번 한번 해볼까요? 예. 8번 됐고요. 자, 9번. A가 뭐 너무 쉽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거예요. A가 원소 개수 6개죠. A1과 A2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요? 반드시 포함하니까 2개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집합 개수 세면 돼. 2의 4승계. 다음 얼마요? 16. 자, 이 정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일단 집합에서는 요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거. 자, 넘기셔 가지고요.
저기 13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x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죠, 지금.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든 옳은 것을 기억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억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렇죠?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 기억됐어요. 니은 맞아 틀려요? 니은 맞죠, 그죠?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분집합으로 하나 잡아낸 거죠.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contain C 맞습니다, 그죠?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은 맞아 틀려요? 맞죠, 얘도 맞죠, 그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를 우리가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요. 원소 표시 맞습니다. 리얼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리얼도 맞죠, 그죠? 이해됩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분집합으로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해 잘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자, 6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명제 배울게요. 되겠죠? 혹시 뭐 쉬는 시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